제품이 가압되면은 물방울이 맺힙니다. 그죠? 이슬 현상. 근데 결국은 이런 물방울들은 압력 기화되면서 또 압력을 또 막 증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또 습기가 있을 때 물 맺힘 습기가 있고 고압 압이 들어가면은 물 맺힘 현상으로 물방울 생기고 이런 것들이 리크를 막을 수도 있어요. 리크 자체를. 그 다음에 아까 우레탄 실 같은 거 쓸 때 계속 하면은 부스러기들이 막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표면에 쌓아서 어떤 리크 테스트, 이 제품 변이라고 그냥 했는데 변이를 낳게 되는 거죠. 또 이런 제품 부스러기들, 이런 것들은 리크 테스트하고 공기를 배기할 때 이런 디텍터의 밸브나 이런 것들을 오염을 시킵니다. 그래서 특히 그 플라스틱 제품을 초음파라든지 진동용착으로 만드시는 어퍼쉘하고 로우쉘을 이렇게 딱 붙이는. 그러면 안에 가루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뭐 블로로 쏜다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런 현상을 일으키고요. 저희 장비 자체 실의 수명도 단축시키고 저희 장비의 오류, 결국은 뭐 어쨌든 안에도 좋은 솔베이버가 있지만 끼어서 뭐 시트를 손상 줘가지고 내부 리크를 발생시킨다거나 이런 게 생깁니다. 고장률도 높이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외부 배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저희가 뭐 그런 기술자는 따로 있는데 제품에 압을 넣고 제품에 압을 집어넣고 저희가 이게 디텍터가 있다 그러면 뺄 때 배기할 때 이렇게 다시 빠지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T자로 라인을 따서 솔베이브를 한 개 붙여놓고 신호를 저희가 얘한테 줘요. 그래서 압을 가압하고 배기할 때 얘를 여는 거죠. 얘가. 그러면은 파티클들이 이쪽으로 먼저 이렇게 빠져나가게끔. 그래서 디텍터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외부 배기. 이런 것들 내가 지금 플라스틱 초음파가 들어가는데 그 뒤에 리크 공정이 있다. 리크 테스트에 외부 배기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뭐 10년 썼는데 전혀 고장이 없다 그러시면 굳이 안 써도 됩니다. 이 밸브, 테스트 라인상에 밸브가 들어가는 거는 기본적으로 좋지가 않죠. 그 밸브 자체를 리크 테스트 해야 되니까 이 밸브가 문제 생겼을 때 얘는 리크로 이제 판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라인,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그런 분석을 사실은 해보시고 문제가 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외부 배기 같은 거 처음에 장비를 도입하실 때는 적어도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외부 배기를 해 놓는 게 좋죠, 일단은. 습기를 조금 더 이거는 해보면 동일 제품을 이렇게 여러 번 테스트를 지금 하죠. 그러면 압력이 상승합니다. 아까처럼 잡았을 때처럼 압력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델타 P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결과치로 리크 레이트가 낮아지게 보이는 거예요. 압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그래서 이렇게 압력이 상승하면은 리크에 마이너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계측기이기 때문에 내가 기준값 제로에 대응되는 델타 P보다 더 높은 델타 P가 나오면 그러니까 더 낮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마이너스 나옵니다. 실제로 제품의 압이 올라가는 경우도 마이너스 나옵니다. 손으로 눌러가지고 온도가 가해져서 압이 올라갔을 때.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습기가 있는 제품을 연속 테스트를 한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처음 두 번 딱딱 했을 때, 여기에서 다니는 아마 리크레이트 CC로 알고 있고요. CC. 결과치죠. 그래서 내가 이 상태에서 교정이 돼 있는데, 이거를 마스터 제품으로 봤는데, 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번째부터 갑자기 확 떨어져가지고, 이게 습기의 영향입니다. 계속 테스트하니까, 습기가 있고, 배기하고, 습기가 있는데 배기하고 하니까, 이제 습기들이 점점 없어지면서, 다시 제로로 이제 수렴하고 있는, 그거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온도, 최적, 이거는 또 웬만하면은 이렇게 아십니다. 그죠? 당연히. 근데 습기에 대해 가지고는 크게 신경 안 써요. 그래서 거기다 버블을 막 하고 하는데,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건조된 제품을 지금 테스트를 하는 거고,
젖은 제품, 물방울이죠. 부품들이 조립되어 있고, 물방울이 생기면, 그죠? 습기가 있으면 가압이 되면서 아까 이슬 맺히면서 물방울이 생길 수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물방울이 생기죠. 그러면 아니면 또 처음부터 물방울이 있거나, 물 자체가 아까 그 기공 포로시티처럼 공기를 흡수합니다. 안 좋은 영향을 벌써 주고 있죠. 물방울이 생기는 것 자체가. 그 다음에 고압이 되면은 막 압축되지 않습니까? 물이 막 압축되면서 이게 뭐 그 오토마이즈, 그러니까 입자화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결국 수증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압만 했는데 뭐 내가 열을 가한 것도 아닌데 압을 집어넣어 가지고 압을 집어넣어서 온도가 살짝 올라가지만 그 열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예, 물방울 자꾸 작게 만드니까 자꾸 밀어가지고 수증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그러면 수증기가 막 되니까 이것처럼 자, 물방울은 작아지면서 수증기가 막 이 최적 안에 막 생기는 거예요. 처음에는 물방울과 공기만 있었죠. 공기는 질소와 산소로 거의 이루어져 있고, 수증기가 그런데 거기에 막 같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의 밀도는 낮아집니다. 산소하고 질소의 질량이 수증기보다 더 낮아요. 수증기는 H2O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체 공간에 산소와 질소만, 다른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요거만 있을 때보다 수증기가 더 공간을 차지하게 되면은 전체 밀도는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 밀도가 낮아졌다는 얘기는 압력 손실을 덜 유발하는 거예요. 밀도가 낮아지면. 이런 현상들이 지금 진행이 됩니다. 이런 현상들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위에 보셨던 요게 왜 다시 올라가냐. 배기하면 이제 수증기는 또 빠져나가니까. 남아있던, 또 그 다음 테스트 할 때 남아있던 물에서 또 나오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수증기가 많죠. 한 번 정도는 발생 안 했어요. 근데 쭉 떨어지고 쭉쭉 하면서 물방울이 작아지고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제목을 이렇게 달았는데 드라이 파트를 테스트하면 이렇게 막 나와요. 요거 실제로 그 다음에 제품에다가 이렇게 분무기로 물을 뿌린 겁니다. 툴링에도 물이 묻었죠. 제품 안에만 제가 뿌린 게 아니고 그냥 뿌린 거예요. 그러면 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뚝 떨어지고 또 테스트 하면은 마르겠죠. 근데 여기서 왜 여기까지 안 올라가느냐? 배기 되면서 아까 습기가 제거되기 때문에 동일 제품을 이렇게 하면 이런 식의 나오는데, 툴링이 계속 물이 있는 거예요. 툴링이 계속 습기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얘한테. 그러면서 아까 저점 현상, 저점 효과, 위에 보신 거하고 같은 현상이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요런 데이터가 아까 제가 어떤 라인 갔을 때, 뭡니까, 세척기 들어오고 쌓인 거 들어왔을 때 틀린 케이스. 드라이 들어오면 막 이렇게 나오고, 세척기 들어갔다 나와가지고 물기가 있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 물기가 있습니까? 보니까 있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온도 또 가지고 있으면 또 아까 델타P가 떨어지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제가 만약에 3cc 검출이 힘듭니다, 사실은. 근데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가 막 나오는데, 마이너스에 대해서도, 마이너스는, 이거는 저 슬라이드는 없지만, 마이너스 리크가 나오면, 리크가 0보다 더 작은 리크네. 문제 없어.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런 현상 때문에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예요. 마이너스, 이 상황에서 내가 만약에 3cc를 쭉 구워놓고, 요 이상은 불량, 합격 잘 나오죠. 자, 이런 상황 같으면, 저 같은 경우는 교정을 해서 얘들을 일단 떨어뜨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 첫 번째고. 그 다음에, 그런데, 마이너스는 어떻게, 마이너스를 내가 설정 안 하면, 이런 현상을 모르죠. 합격치고 나갈 테니까. 그래서 저는 3cc 하면은 마이너스 저 같은 경우는 1cc로 하겠다 이거죠. 그러면 얘가 딱 떨어졌을 때 불량을 칩니다. 마이너스 불량이에요. 현장에서 잘 모르지만, 전화 와서 갑자기 불량 치는데 할 때 제가 물어보는 게, 마이너스, 결과치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마이너스입니까? 아닙니까?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다르게 조치를 하는 거예요.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뭐 칼리브레이션 하십시오라든지 뭐 이렇게. 그래서 마이너스에 대한 한계치를 설정을 잘 하시고 쓰셔야 됩니다. 제가 굉장히 실제적으로 이거는 마이너스에 대한 설정을 거의 안 하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왜냐면 예전에 압력 방식을 많이 쓰시던 게 익숙하기 때문에 압력 방식에는 위만 딱 잘라가지고 하는 거예요. 압력 방식 하실 때. 20파스칼 퍼 세크, 20파스칼 퍼 세크 딱 정해놓고, 제품이 크기가 틀려져도 20파스칼 퍼 세크 놓고 막 쓰십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굉장히 안 좋다. 지금 교정에서 CCM으로 나오고 제로점에 대해서 교정을 했지만, 마이너스 어떻게 합니까? 이 스펙이 없어요. 아까 말했죠. 누군가 설계해서 만들어가지고, 세면 안 될 것, 마이너스를 어떻게 해라. 이런 스펙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치를 할 때 디텍터 업체가 세팅을 합니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마이너스 어떻게 할까요? 마이너스 안 나오게 해서요. 뭐 아무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제로점을 막 떨어뜨린다거나, 아니면, 아까처럼 그 마이너스는 막, 리크레이터가 3인데 마이너스는 똑같이 3을 넣는다거나, 이건 나쁜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무 말씀 안 해주시면 대부분 저희가 기준이 없으면 3이면 마이너스 3을 놔요. 근데 저희가 그걸 막 설명을 드려가지고 마이너스 1을 놔야 됩니다. 이렇게는 저희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왜냐하면 마이너스 1이 나오면 전화가 2번 올 거를 마이너스 3 넣으면 전화가 한 번 오거든요. 저희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나 없으면은, 리크레이터가 3이니까 우리도 마이너스 3을 놔야지. 저희 대리점분 뒤에 웃고 있습니다, 지금. 그 비밀을 폭로해가지고.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대신 사양으로 내려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굳이 마이너스라고 하는 기준을 만들 의무도 없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보면 그냥 많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 경우에 만약에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온다. 그죠? 이렇게 마이너스 이상이 계속 나오면 교정을 해야 되는데 교정 타이밍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만약에 실제로 내가 제로 값이 나오는 상황에서 불량 치던 걸 떨어져 있으면 불량을 당연히 안 칩니다. 이거 잘못 마이너스니까 30 이상 되는 건 치겠지. 안 그렇습니다. 이거는. 교정을 해야 되는 거죠. 교정할 타이밍을 알려주는 게 마이너스 값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지금 제가 요 세 개의 차트, 습기나 물에 대한 거는 딴 데서는 거의 들어보실 수 없는, 물론 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고, 대신 실제로 현장에서 흔히 일어나는 것들, 그리고 설명이 잘 안 되는 것들 중에 한 개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왜냐면 물리적인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또 대부분은 최적과 온도와 최적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감도가 어떻게 됩니까? 라든지 이런 걸 하는데 이거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리크 시스템을 만들겠다. 디텍터를 안 쓰고. 그러면은 가장 중요시한 게 뭐냐? 센서의 감도, 그죠? 레졸루션, 분해능, 얼마까지 분해 가능하냐? 10,000분의 1짜리냐? 그게 정도입니다. 정도는 좋은데 얘보다 정도가 좋은 겁니다. 근데 얘는 정도는 얘 이렇게 갔으니까 정도는 안 좋은데 반복성이 좋은 거예요. 이거는 둘 중에 얘가 훨씬 좋습니다. 리크 테스트 할 때는. 리크 테스트는 지금 압력이 변하는 순간을 측정하는 게 아니고, 정확한 관역을 맞추는 게 아니고, 압력은 내가 테스트 압력이 정상적으로 들어가 있냐를 하는 거고요. 테스트 압력 1바다 그러면 적어도 10% 주거든요. 0.9와 1.1 사이에 들어오면 그냥 테스트 해요. 1.000 이렇게 맞추고 테스트할 때 아무도 그런 스펙을 안 줍니다. 그때 정도가 필요한 건데, 뒤쪽 가면은 델타 P라고 하는 거는 시간에 대한 델타 P를 재는 거지 않습니까? 그거는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쌓이는 거죠. 그거는 반복성이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거는. 내가 테스트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이렇게 똑같은 제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디텍터는 반영이 돼 있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장사하는 것 같지만 틀린 말도 아니지만, 그래서 디텍터를 사서 쓰시는 게 좋죠. 디텍터의 감도가 100만 분의 1이면 내가 100만 분의 1짜리 센서를 사가지고 내가 그냥 만들어야지.
자, 밸브, 배관, 아까 이런 거 다 디텍터에는 다 고려가 돼 있고 프로그래밍이 다 돼 있고 그런 게 디텍터입니다. 단순히 이 정도만 좋은 거다. 나 100만 분의 1짜리 디텍터입니다. 뭐 1000만 분의 1짜리 디텍터입니다. 이거는 리크 디텍터가 아니고 그거는 압력을 측정하는 장비죠. 그걸 제가 말씀을 드리고 나중에 뭐 차압식, 지압식에도 이런 게 나오는데 제가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발표하는 흐름은 자, 뭐 어떤 규정하고 리크 스펙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이런 것들 이론적으로 받고 자 이제 리크 테스트 하실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캘리브레이션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캘리브레이션은 단순합니다. 결국은 뭐 말이 많은데 양품 기준, 양품 마스터, 분량 마스터 요걸로 이제 교정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계속 나오는데 그때 이런 것들 리크 표준, 리크 스탠다드, 뭐 리크 오리피스, 뭐 리크 마스터 굉장히 많이 불립니다. 근데 저희는 리크 표준, 리크 스탠다드라고 하고요. 일정한 합이 가해지면은 일정한 리크가 세게끔 하는 거고요. 리크 사양을 저희한테 10cc, 1바에 1cc 하면 1바에 1cc짜리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서 분량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양품 마스터를 먼저 만드시면 돼요. 그 다음에 분량 마스터, 양품 마스터 플러스 요겁니다. 이게 분량 마스터. 분량 마스터를 임의로 만드실 필요는 없어요. 만들 수 있으면 좋은데 또는 분량 마스터에 이 오리피스를 장착하시면 됩니다. 양품 마스터에 오리피스를 장착하신 게 분량 마스터가 되는 거죠. 분량 마스터라고 하는 거는 리크 값 근처에 있는 리크 값 근처에 리크가 발생시키는 놈이 분량 마스터. 많은 경우 분량 마스터를 제품으로 가지고 계신 분들은 리크를 내가 리크 기준이 5를 측정하는데 100이나 200 정도 세는 놈을 갖다 놓고 합니다. 왜? 이 5만큼 세게끔 만들기 힘드니까. 그러면 장비 이상인데 없는지 분량 마스터 올려놓고 스타트 무조건 빨간불 막 들어와요. 생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리피스로 쓰시면 된다. 그게 그냥 핵심이고요. 우리가 아까 양품 마스터가 제로죠. 양품 마스터도 델타 P를 가지고 있습니다. 변화치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대신 양품 마스터는 우리가 리크는 제로인 거죠.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제품 만들고 쉽습니다. 그냥 에어리크 하실 때는 물에 담궈 가지고 한 1분 정도, 2분 정도 물방 안 올라온다. 양품 마스터. 그래서 양품 마스터가 제로가 되고 내가 그 다음에 리크레이터가 5다 하면은 5cc만큼 세게 하는 게 리크점이 되고. 그래서 양품 마스터로 교정을 안 하는 거를 원포인트 칼이라고 그러고요. 양품 마스터를 가지고 제로점을 잡는 걸 투포인트 칼이라고 합니다. 원포인트 칼을 하면은 이 원포인트 칼, 그냥 리크점만 가지고 실제로 이거는 경쟁사에서 원포인트 칼만 하는 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얘보다만 넘으면 되기 때문에 리크는 내가 5다. 그럼 5점이 불량 칩니다. 4.9를 합격치고. 그럼 여기만 정확하면 되지. 제로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거고요. 근데 결국은 그 얘기는 이렇게 내가 원포인트 칼 했을 때 교정 포인트에서 멀어질수록 실제 값하고 요거는 투포인트 칼을 한 놈이고 실제 리크는 이렇게 반영되는데 원포인트 칼만 하면은 멀어질수록 상이한 값이 나온다 이런 거. 근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요거 뭐 조금만 넘어도 불량이고 또 리크 테스터기는 합격과 불합격을 구분하는 거기 때문에 원포인트 칼만 해도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 게 아니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정하시는 거죠. 정하시는. 그래서 마이너스 값을 지금 원포인트 칼 없애고 싶을 경우에 제로점 안 잡으십니다. 근데 아까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지만 마이너스를 관리하셔야 된다. 현실적으로는 마이너스 뜨면은 다 싫어하고 설명도 하기 힘들고 왜 마이너스 나옵니까? 누가 기준도 안 주고. 그래서 현실은 마이너스 없애주세요. 이렇게 많이 하고. 저희 장비도 원포인트 칼 가능하고 이 장비 투포인트 칼 둘 다 가능한 장비. 네. 5분 남았습니다. 사이클 타임. 이제 사이클 타임을 정해야 되겠죠. 사이클 타임에는
사이클 타임이 리크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주는 경우. 그러니까 테스트, 내가 다 아시는 거죠. 가압, 안정화, 뭐 측정. 테스트 시간이 너무 짧으면, 여기서 지금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리크와 노리크 사이의 차이가 충분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이처럼 제가 말을 줄이려고 해도 마땅한 말이 안 떠올려요. 얘하고 차이가 많이 벌어질수록 좋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근데 시간을 짧게 하면은, 내가 시간을 짧게 하면, 안 나오나? 시간 짧게 하면은 이 구분이 좁아지고, 시간을 길게 하면 구분이 커지죠. 그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는 거고요. 가압을 너무 짧게 해가지고 충분하게 진공도가 형성 안 되면 안 되겠죠. 그럼 반복성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가압은 테스트압까지 도달하고 조금 더 가게끔. 안정화 너무 짧으면, 안정화가 더 안 된 상태에서, 아까처럼 리크에 의한 델타 P보다 다른 변화 요인에 의한 델타 P가 커지면 당연히 안 좋은 거죠. 안정화 너무 짧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투입 시간, 테스트 사이의 투입 시간도 고려를 하셔야 되고, 시간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 다음에 아까 감도. 당연히 이제 제가, 감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강조를 했던 거고,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감도라고 하는 얼마나 작은 압력을 분해할 수 있느냐. 그래서, 얼마나 작은 리크를 얼마큼 미세하게 채울 수 있느냐 하고 감도는 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센시티비티나 레졸루션. 그래서 내가 델타 P로 스펙 가지고 있다. 델타 P가 10이다 그러면 경험상 100배 정도 더 나오는, 델타 P가 내가 100을 기준이다 그러면 적어도 1 정도 이상 감도가 나오는 장비를 당연히 쓰셔야 됩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크 테스트 방식이 지금 뒤에 또 나옵니다. 제가. 나오는데, 리크 레이트에 따라 가지고 지금 이 기준, 이게 헬륨 영역이고, 이게 뭐 에어 쪽 리크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도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잠깐 제가 설명드린 거고. 그러니까 에어 리크로는 아무리 감도가 좋아도 이거보다 더 낮은 뭐 0.0006 이런 거 못 찾는다는 거죠. 0.006.